네, 오늘도 어제 아침 10시에 올렸던 거, 윤기동님 초청 노드 수익성 분석 제 2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기동님 노드를 들으면서 놀랬던 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노드를 해서 28코어로 하든지 32코어로 하든지 노드 점수가 25점이 나오면 리퍼럴 그룹 100명과 같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사람 100명 모아서 24시간마다 누르기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좋은 컴퓨터로 노드 점수 25점이면 된다? 자, 오늘 내일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나는 15년 전부터 얘를 알았고 서로 뭘 하는지 안 궁금했죠. 그러니까 얘가 그 뭐 해외 서버를 통해 갖고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채굴 해가 뭘 팔고 막 이런 일을 하는 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그 이제 나름 얘가 똑똑하다 생각해 물어보니까 형님 내 앞에 1,500만 명이나 있는데 뭐하러 하노? 난 안 할란다. 이러고 그럼 해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채굴 해주는데 그때 1,500만 명 있어가지고 진짜 1,500만 명이면 너무 많지 않나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7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실채굴자들만요. 그러면은 그때 1,500만 명, 2021년도 1,500만 명이고 그때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채굴할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 초반에는 시간당 3.14개를 줬더라고요. 그러다가 1,000명이 되니까 그 절반 줄이고 10,000명이 되니까 그것도 절반 줄이고 제가 할 때는 하루에 한 6개 정도 됐어요. 혼자만 해도. 지금은 0.6개도 안 되죠. 그래가 이제 노드 그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288번째로 노드에 선정됐었죠. 저 솔직한 이야기 무식했거든요. 벽포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혹시 벽포터 모르시는 분 모르죠? 예, 저 그때 제가 그랬어요. 벽포터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벽에서 인터넷 연결되는 선이더라고요. 그 용어도 몰랐거든요. 그래가 보름 걸렸어요. 저 혼자. 끙끙대면서 뭐 벽이 있으면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넘는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누군가 한마디만 해주면 이거 벽이 넘어가는데 용어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지금 노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포트 오픈이 안 되면은 굉장히 노드 보너스 적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집에 컴퓨터가 많았어요. 이제 매매를 하고 이러니까 전부 2코어 아니면 4코어였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쓰는 일반 컴퓨터 대부분 2코어 아니면 4코어예요. 높아봐야 6코어급이거든요. 그 집에 있는 걸로 처음에는 노드 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2코어로 했죠. 또 LG를 썼어요. LG가 안 좋은 게 모뎀은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 지하에 순카 놓고 공유기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 오픈 한 대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몰랐죠. 그 제 거 하고 그다음에 와이프 거 한 대 샀어요. 모르고 그냥 뭐 모르고 샀죠. 그게 한 4코어인가 6코어인가 됐어요. 아마 6코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6코어라도 가정집에 쓰는 6코어는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그 내끼 중요하니까 내 것만 포트 오픈을 했죠. LG여가지고 그 두 번째 컴은 포트가 3개만 열려요. 이 포트 10개 다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21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 3월 14일부터 노드 보너스가 나왔거든요. 1년 동안은 노드 보너스가 둘 다 없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노드 보너스 올릴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됐다는 것만 해도 기뻤죠. 나중에 주겠지, 보너스 주겠지 생각하고 22년 3월 14일 날 제가 지리산에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딴 사람들은 막 6점, 7점, 8점 이래 나오는데 저는 3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을 했지.
보니까 코어 수가 낮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이제 코어 수로 높은데, 그래 안 한다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야 백서 한번 달라 하더라고요. 그 백서를 보여주니까 형님 그 쓰레기 같은 큰 버리고 이걸로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내미 그걸 12코어로 올려, 딸내미는 그때 안 했는데 노드 보너스 나오고 12코어로 해줬어요. 12코어로 해주니까 얘가 저보다 더 높은 거예요. 노드 보너스가. 아 그래 이게 이제 코어를 올려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또 16코어로 바꿨죠. 제 거를 2코어에서 16코어로 바꾸고, 16코어도 이래 말 들어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24코어로 또 바꿨어요. 그때 소장님한테 해드렸던 건 36코어였어요. 그러니까 포터 오픈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초반에는 32코어까지만 인지가 됐어요. 지금은 36코어가 인지가 되는데, 지금 24코어급은 전부 20점이 다 넘어요. 16코어도 22년부터 하신 분들은요. 그때 22년 노드 보너스 나오고 제가 아는 주변에는 일단 노드 하래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전부 2만 개 이상 다 넘어요. 전부 다 15점에서 25점 사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분이 한거사님 28코어였어요. 전혀 몰라요. 예. 전혀 몰라요. 저도 몰랐고, 하필 그때 24코어가 없었어요. 28코어가 딱 한 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거사님이 28코어 있는데 이거 하실래요 하니까 하신대요. 그래 그 집에 설치해 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최고 잘 나왔어요. 28코어가. 지금은 28코어, 32코어 이게 좀 흔한데, 그때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노드는 24코어급은 굉장히 고사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12코어급 이상이 서브컴이거든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12코어를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 거를 살려면은 그런 건 몇백만씩 줘야 돼요. 24코어를 새 걸로 산다 그러면 4,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 가정집에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뭐 아는 동생이 다 24코어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주변에는 다 그렇게 공급을 해줬었죠. 24코어가 제 주변에는 최고 많아요. 저 역시 오늘은 빵 나왔는데 어제까지 25.7 정도 나왔어요. 노드 보너스가 25.7이면 곱하기 4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 100명 정도 초대한 거 되죠. 제가 한 220명 초대해가지고 살아남은 분들이 한 110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50% 이상은 살아남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노드 보너스까지 하니까 200명 이상 채굴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노드 보너스는 말 그대로 그냥 지금은 보너스예요. 메인넷하고 아직 완전 탈중앙화가 안 됐거든요. 탈중앙화가 되면 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은 일부 그 지금 슈퍼노드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 슈퍼노드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 명 있다고 발표는 됐어요. 그 한 명 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모더레이터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고요. 모드들은 노드 하는 모더레이터들은 전부 다 슈퍼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슈퍼노드 선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코어하고 포터 10개가 다 열려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여도도 있고요. 그 커뮤니티 기여도는 어떻게 점수를 산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많이 초대하면 그만큼 기여가 높으니까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초반에는 노드 보너스 나오기 22년 3월 14일 전에는 많은 채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밑에 초대한 레퍼럴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2022년 3월 14일 이후 노드를 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P2P로 확보하는 방법, 지금은 거래소에서 확보를 해놓는 방법이죠. 가격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무조건 높게 간다 보거든요. 그런데 왜 높게 가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레이어 1 코인이, 그 파이도 레이어 1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죠. 그 보이차가 마지막에 이제 차 갈소가 되는데 이 차 갈소의 분자 결합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게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발효 과정에서 어떤 성분들이 나오면 이 성분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다른 성분이 되고 또 다른 성분이 또 막 뭉쳐가지고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니까 파이 역시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냥 자연계의 일부니까요. 또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간다. 장담하냐, 100% 확신하냐. 그렇게는 못하지만 앞에 레이어 1 코인들의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과거에 그 오픈 메인넷이 전에는 이렇게 빙산이 위에 약간 나왔고 밑에는 더 크지 않습니까? 빙산이 바닷속에. 물 밑에 있을 때는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역시도 물 밑에 더 많다고 보거든요. 물 위에는 약간만 나와 있을 뿐이고. 그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조금 그 지갑에 좀 많이 이어놓고, 그리고 또 제주도 갔을 때 보니까 이래 한번 보자 하니까 캡처를 열 몇 개를 해놨어요. 비밀 구절을요. 다 지웠죠. 그리고 바로 OKX 만들어가지고 OKX로 다 넘겨줬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비밀 구절이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제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도 여기 메모장인가 어디 이어놨대요. 자기 거, 자기 부인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네 사는 친구도 소장님 그때 방송 보고 우리 다 모여라. 다 노트에 적고 이거 다 지우고 해라. 아, 한대요. 그래. 나 집에 가서 할게. 안 한 거예요. 그걸 24년 1월 달에 알게 됐어요. 23년 12월에 해커가 이거 딱 연습했더라고요. 0.01개씩 막 수천 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이더리움 1조 8천억 해킹해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지금 현금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는 다 됐다 하는데 그런 연습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친구 지갑에서. 안 그러면은 수수료가 0.01 코인인데 0.01씩 빼갈 이유가 없죠. 몽땅 털어가가 한 번에 털어가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트랜잭션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해커가 딱 이거 된 거.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여름에 제 말 듣고 비밀구절 적어 놓고 지워버렸으면 뭐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다 날렸던 거죠. 한 4천 몇백 개 들어와 가지고 50%만 락업을 걸었는데 그 50%는 다 날라갔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이제 좀 그 비밀 구절이 유출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OKX로 좀 옮겨놨다가 아니면 다른 거래소로 옮겨놨다가 이제 한국의 뭐 업비트나 비스미나 상장이 되면 그걸로 좀 옮기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거래소가 뭐 100% 안전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지갑에서 틀린 거하고 거래소에서 틀린 거는 거래소가 좀 물리내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 원래 그럼 2차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무조건 지금은 1인 1월렛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2차 마이그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요.
1차 마이그레이션은 과거에 일정 시간 동안은 노드로 인한 보너스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노드로 인한 보너스는 1차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거는 그때 그 매월 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채굴률 조정이 있는데 두 번이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드 한 대 가지고 이 사람도 연동시키고 이 사람도 연동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았어요. 거기를 적발해 가지고 다시 이걸 채굴풀로 돌렸었죠. 그때 채굴률이 많이 올랐었어요. 20%도 오르고 뭐 10몇 프로도 오르고 그랬었거든. 락업 아닙니다. 1년 락업 거신 분들은 아니 그 2차 마이그레이션 안 돼 있죠. 1년 락업 거신 분들은 채굴률이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400% 500% 되니까. 2차 마이그레이션은 언제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발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는 안 할, 어떻게 할지는 공지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등기소로 치면 등기는 쳐놨는데 내한테 서류가 안 온 거죠. 그 락업 걸어 놓은 거는요. 내 거지만 내가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락업이. 비밀 구조를 틀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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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3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틀어간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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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업 해제는 정기적금 마감일인 거죠. 락업이 정기적금 든 거잖아요. 정기적금 마감일이 이제 락업 해제일이죠. 그때 딱 그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와요. 그 이후에는 내 지갑으로 옮길 수가 있죠.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내 지갑으로 옮겼다가 거기서 다시 또 옮겨야 되죠. 제 3자의 지갑으로. 예, 예, 예. 그걸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게임 하는 사람들은 오토 클리크라고 있습니다. 이 오토 클리크가 1초에 100번 두드릴 수도 있고요. 클릭을 1초에 10번 할 수도 있고 500번 할 수도 있게 세팅이 가능해요. 지금 다 그 폰에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 검증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검증 횟수를 늘리려고. 이게 이제 막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아무리 빨라도 어떤 기계의 힘을 빌리면 그 기계를 이길 수가 없는 구조죠. 어떻게 1초에 이거 뭐 100번을 두드리겠어 클릭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락업 해제일 정확한 시간이 알려졌으면 네. 사람이 1억 명이나 되는데 1억 명 내거 훔쳐. 그러니까 제주도 그분은 지난주 만났던 제주도 그분은 운이 좋았고 제 친구들은 운이 안 좋았던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것인가. 그 운은 일단은 내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지금 보면요, 오픈 네트워크가 원래 3월 14일 주로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오픈 메인넷 되면 뭐예요? 내가 사용한 수량이 없으면 그게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1,000원에 해가 한 10만 개 샀다. 10만, 100만, 1,000만, 1억이잖아요. 그 1억 원어치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지금 벌써 3억이 된 거하고, 이 3억이 나중에 또 얼마 될지도 몰라요. 다만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오픈 메인넷 전에 P2P로 확보해 놓은 사람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준비하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도 결코 비싼 거는 아니라고 보죠. 이 파이가 갖고 있는 저력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지금은 더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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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내 브라우저에서 많이 틀렸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죠. 그건 역시 그냥 생태계 일부일 뿐인 거죠. 거래소에서 책임이 있죠. 예, 물려줘야 되죠. 거래소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차보다는 2차 때 들어올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문 등록이 된 폰에서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서 메인넷 체크리스트 3번, 6번에 비밀 구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비밀 구조를 복사를 하면 벌써 이게 복사한 흔적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복사를 안 하고 적어 놓고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메인넷 체크리스트 3번, 6번을 수기로 타이핑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지금은. 안 그러면 복사하면 복사한 흔적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카톡에서도 예예예 예, 예. 예, 예.